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? 네, 대통령만 아니고 다 해본 사람. 혹시 뭐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?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. 네. 이 세 차례나 그 대선에 도전했던 이해창 전 국무총리가 지금 회고록을 냈죠. 예.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될 뻔했던 패자의 기록이다. 이런 평들도 나오고요. 네. 한나라당의 야당으로서의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회고록을 썼다. 즉 한나라당이 그 옛날에 야당이었던 때가 있는데 네. 그 야당으로서의 그 한나라당이 잊혀져 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회고록을 썼다. 이렇게 네. 밝히기도 했습니다. 한 번은 여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는데, 그렇죠? 그렇죠. 네. 그때는 네. 그 김영삼 정권 때였으니까. 예. 네, 맞습니다. 이해창 전 총리, 네. 이 1997년, 2002년 두 번의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다. 이렇게 네. 돌리면서도 네. 당시 그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야합의 결과 혹은 이미지와 연출의 승리였다. 이렇게 좀 이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두 차례 그 대선 패배 전적으로 자신의 그 탓이라는 이해창 전 총리 회고록 이 뉴스 좀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이 회고록 많이 내네요.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자,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?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이 회고록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. 네. 역시 패배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네. 이 몸 따로 마음 따로란 말이 있죠. 네, 또 그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. 특히 이 결정적인 그 승부의 세계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아깝게 졌을 때죠. 그렇죠. 이해창 전 쉽게. 총리 1997년, 2002년 이 두 대선에서 다 1.6%포인트, 2.3%포인트 차이로 이제 네.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죠. 세 번째 출마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. 네네. 그러나 아무튼 이게 다 자신의 잘못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다. 이렇게 좀 몸을 많이 낮췄지만 그러나 상대 후보의 승리에 대한 평가에서도 상당히 좀 인색하거나 혹은 뭐 패배하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한 거죠.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? 네, 우선 그 이제 가령 1997년 대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대선 패배의 그 주요 요인이라고 하나 볼 수 있었던 그 DJP 연합이라고 있었죠. 네. 여기에 대해서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는 것인데 진 것은 진 것이며 어설픈 정의나 도덕론은 쓸데가 없다. 네. 이것이 정치의 현실이다. 네. 야합이지만 선거에 이기는 그 신묘한 수임에는 틀림없었고 네. 선거연대 자체를 그 야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.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. 네. 말하자면 그 정치는 현실이고, 그 현실이라는 그 현실로 이제 설파한 셈인데, 그러나 그 다음에 붙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.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, 이기기 위한 야합이 결국 그 정권의 그 부담이 되거나 족쇄가 되고 국정 수행의 그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. 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예. 김대중 후보는 임기를 포기하고 그 내각제로 기원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. 이러면서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. 이제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그게 주로 왜냐? DJP 연합에 그 이유가 있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.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? 노무현 대통령에서는 좀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는데요. 예. 이른바 이제 그 2002년 두 번째 대선 패배가 사실 더 아플 수 있잖아요. 예. 이해창 전 이 총리로서는요. 네. 이른바 그 이해창 그 대선이 그 팽배했던 이제 선거 아니었겠습니까? 네. 이 역시 전적으로 그 패배는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. 일단 그 중도층 유권자를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했다. 또 그 기득 세력이라는 그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. 네. 인터넷 매체 그 활용에서도 뒤졌다. 이런 이제 세 가지 점을 자신의 그 패인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. 네.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의 그 단일화였죠. 그때는 이 정치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 막장극으로 치닫는 것처럼 느껴졌다. 이렇게 해고를 했고요. 예. 그러면서 그 2002년 대선 승패를 가른 것은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이었지 정책이나 시대 정신은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었다고 본다. 네.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.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자신이 그 완패했다는 것인데요. 그게 바로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었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네요.
보통 패자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분은 참 말이 많았네요. 그러니까.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해고록이다 보니까 네.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변호랄까요? 이제 이런 네. 것들을 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다른 시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일단 그 가령 이제 이런 점만 이것도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. 예시를 한다면 뭐 199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DJP 연합이랄까 아니면 뭐 한나라당이 그 경선 후보였다가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한 뭐 이인재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? 국민신당이었죠 그때. 이제 국민신당으로 그렇죠. 예, 네, 예, 했었죠. 네, 네. 네. 그때 이제 아무튼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여안위기 아니었던가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했다. 이런 그러니까 큰 이때 여당 후보였. 그렇죠. 네. 거잖아요. 이런 큰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. 네. 2000년 대선 역시 보더라도 이해창 전 총리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조만간 깨질 바람이라 보았다. 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완패했다.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. 2002년 대선 때를 한번 그 회고를 해보면은요. 2002년 뭐가 있었죠? 월드컵이 있었고. 네, 맞습니다. 네. 한일 월드컵 열기가 있었고 이른바 이 붉은 악마의 그 네. 응원전이 있었던 거죠. 네. 그리고 그에 또 효순 미선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네, 여중생들이 그 미군 장갑차에 그 치여서 네. 죽는 이런 그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에 항의하는 그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리고 노사모라는 그 전혀 새로운 정치인 팬클럽 문화가 그때 또 발현이 됐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단 이미지와 연출의 승리 혹은 그에 따른 패배다.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일 것 아무튼 같습니다. 뭐 그 시대의 흐름이나 대중 정세의 흐름을 못 읽었다. 뭐 결국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네. 없는 건데. 근데 이회창 전 총리 본인이 대선 패배를 신의 축복이라고 표현했다.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상당히 좀 복잡한 뭐 심경의 토로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예. 이제 회고록에 쓴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.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실패를 겪는 기회를 가져다 줬다는 것 자체가 신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삶의 기회를 갖게 해준 축복이 아닌가. 비록 그것이 그 실패 현장이라도 나로서는 그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네. 더 주목되는 것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. 나는 신께 기도했다. 저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소서. 만일 제가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되게 해주소서. 그랬더니 나는 대통령도 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. 신은 나의 기도에 응답한 것인가? 이렇게 좀 자문하기도 했는데요. 네. 네, 이해창 전 총리,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.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의 일에 대한 그 정열과 책임감,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네.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사들이 심기원들이 좀 녹아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. 책임감,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것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조차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했습니다. 저는 수고하셨어요. GH입니다. 네. 출당론이 나오대. 누구요? 저요? 응. 그런 얘기를 누가? 장화홍 홍 대표. 그래서 나를 출당시키겠다. 아, 얘기하더라고. 당에서 내보내는 거를 막 이쯤에서 막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. 뭐 그래 보든가. 괜찮으세요?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그까짓 거에 아이고 전혀 미련 없어요. 진짜로? 당에서 쫓겨나는 건데? 한두 번 쫓겨나 봅니까? 한두 번 쫓- 임금님 자리에서도 쫓겨나 봤는데 그까지 당쯤이야. 아유, 그 말을 또 그렇게 하지 마. 그런 거. 아유, 왜 그래. 아, 너무 그러고 하잖아. 많이 힘들어? 자학기 그렇게 막 던지고 그래, 시작부터. 잠깐 말이 살짝 엉켰네요.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뭐, 그래도. 근데 그거는 나는 일단 그분 그 장화 홍 대표의 말이 너무 잘 바뀌어가지고 맞아, 그런 거 있어. 비난했다 감쌌다 비난했다 감쌌다 달면 삼키고 쓰면 맺고. 이 말했다 저 말했다. 그러니까. 그 지난번에도 무슨 본인이 패배하면은 뭐 강에 뛰어들겠다는 얘기도 그렇게 하더만 참 강은커녕 강 끊었나 보지. 이해해줘. 강 끊는 건 이해해줘. 강은 끊어야 돼. 나도 강을 끊는데 뭘 그래. 말이 너무 가볍잖아요. 지난번에 그 나 출당시키자는 얘기 나왔을 때도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?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출당까지 시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. 아, 그리고 직접 그래 얘기했었어. 맞아, 맞아.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도리를 뭐 안 지켜도 되나? 사람도 여러 종류잖아. 그럼 도리도 여러 종류인 거야. 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
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도리가 있어요. 있지. 응? 특히 그 주인 지키는 개. 아이고, 개는 도리가 확실하지. 근데 개의 도리. 예, 개도리. 난 소한테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소한테. 있죠, 소도리. 소도리, 어. 사람은 사람도리. 소는 소도리. 닭은? 응? 닭도리. 아, 달개돌이. 예. 아, 그렇게 해야지. 예, 발음 잘해야 돼. 예. 근데 닭이 가질 수 있는 돌이라는 건 뭘까? 이제 닭은 이제 지 몸이 가려우면은 그 흙에다가 막 지 몸을 비벼가지고 이 흙으로 목욕하는 거죠. 예. 그러면 진드기 안 생기지. 그렇죠. 어. 이 주인이 그런 환경만 잘 만들어 주면은 이 닭은 또 도리를 지켜가지고 목욕을 해요. 그렇구나.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. 그러면 고양이는? 고양이도 도리 잘 지키지. 지 똥은 또 지가 흙으로 이렇게 잘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덮기도 하고. 애가 워낙에 깔끔해가지고. 맞아, 그렇지. 고양이도 그렇지. 나 옛날에 키우던 고양이는 돌이 진짜 참 잘 지켰는데. 어떻게 그렇게 잘 지켰어? 그 바람은 피더라도 집에는 꼭 들어왔어요. 그 들어와서는 마치 자기는 집을 나간 적이 없었다는 그 표정 있잖아요. 그 앙큼 맞은 표정. 아, 난 몰라. 그 편이 뭔 얘기야, 그게. 갑자기 고양이 얘기를 그 해. 나갔다 온 거 다 아는데.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거고. 그 고양이 말고 쥐는? 쥐는 쥐. 글쎄 난 쥐도 도리가 있다고 봐. 쥐돌이. 쥐돌이. 남의 거 파먹을 때도 이 정도까지만 파먹자. 이러다 곡간 거들나겠다. 딱 멈추는 거야. 곡간 거덜내는 쥐도 있죠. 당연하지. 뭐 그건 좀 습성인데, 습성 자체가 그런데. 근데 쥐가 가축입니까? 가깝게 느껴봐. 나름 또 귀여운 맛이 있다. 아이고 됐어요. 무슨. 근데 아이고. 우리 도리 얘기하는 너무 딴 데로 많이 샜다. 아이고 그러네. 응. 참 이건 도리가 아니죠. 그래. 예, 아무튼 얘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나랑 그 친한 분들도 장화 홍 대표한테 그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날 갖고 놀고 있다. 도리에 안 맞다. 도리가 그런 도리는 아닐까? 어떤 도리도리. 도리질, 고갯짓, 절레절레. 도움이 안 되니까. 그래서 도리가 아닐까? 도리도리 까꿍. 안 웃겨요. 미안합니다. 어디다 대고 깎고는. 아, 기분 푸시라고 한 거지. 어쩌겠어. 근데 나가려면 나가야지. 대신에 우리는 나가는 거 말고 들어가는 쪽. 안으로 모시지 않습니까?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안으로 모시자. 나가라고 안 하잖아. 오늘 좀 늦었네.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. 예, 문 열어요. 늦게 들어가면 또 안에 금방 끝나. 참 이모는 한결같아요. 목소리도 같잖아.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어저께 문통께서 보니까 대국민 보고대회인가 뭐 그거 하시더만. 에휴, 일요일 저녁에 생중계로 쫙 하래. 내가 뭐 TV를 없애든지 해야지. 아휴, 이게. 며칠 전엔 기자회견. 어제는 대국민 보고대회. 근데 그런 거 해도 사람들이 안 보죠. 많이 보던데? 많이 봐. 보는구나. 보더라 그렇게. 그런 건 왜 하는 거예요? 국민들과의 소통. 이해가 안 가네. 그지.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거죠. 이 소통이라는 그래. 거. 안 할수록 좋은 거는 소통은. 그러니까. 그래서 우리 보수 야당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. 보여주기식이다.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. 뭐 자화자찬 이벤트다. 응? 그랬더니 국민들이 뭐래요? 관심이 없어. 아, 댓글 몇 개는 달리더라. 댓글. 왜 니들도 하지 그랬냐? 하랄 때는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배 아파하니? 이게 정상인가 왜 아직도 모르니? 소통이 쇼로 보인다면 불통으로 할지 9년의 세력답다 진짜 니들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몇 가지. 요즘엔 댓글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까? 댓글보다 좀 비리비리해져가지고. 아휴, 근데 국민과의 소통이 정상이고 그거하고 요즘처럼 이래 하는 게 인기도 좋고 효과도 좋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좋은 게 맞는 거라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도 지금 하듯 저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아니요. 맞아 나도 못해. 맞아. 나도 안 맞아. 그러니까 그 다 체질이 있고 캐릭터가 있는 거지. 그걸 바랄 걸 바라야 되고.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거 아니냐. 안 맞으니까. 안 되니까 우리는.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가주실래요? 얘기를 많이 했더니 좀 피곤하네 내가. 나도 갑자기 어제라 소통 얘기를 많이 했잖아. 예. 나 그래서 근데 알레르기 있나 봐. 아무튼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?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이 해고로 이제 책에 나온 거죠. 네. 역시 패배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네. 이 몸 따로 마음 따로란 말이 있죠. 네. 또 그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. 특히 이 결정적인 그 승부의 세계에서 패배했을 경우에
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아깝게 졌을 때죠. 그렇죠. 아쉽게. 이해창 전 총리 1997년, 2002년 이 두 대선에서 다 1.6%포인트, 2.3%포인트 차이로 이제 네.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죠. 세 번째 출마. 이것이 정치의 현실이다. 네. 야합이지만 선거에 이기는 그 신묘한 수임에는 틀림없었고 네. 선거연대 자체를 그 야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그 부정하지 않는다.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. 네. 말하자면 그 정치는 현실이고, 그 현실이라는 그 현실로 이제 설파한 셈인데, 그러나 그 다음에 붙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.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기기 위한 야합이 결국 그 정권의 그 부담이 되거나 족쇄가 되고 국정 수행의 그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? 네, 대통령만 아니고 다 해본 사람. 혹시 뭐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? 뭐, 예,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. 네. 이 세 차례나 그 대선에 도전했던 이해창 전 국무총리가 지금 회고록을 냈죠. 예.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될 뻔했던 패자의 기록이다. 이런 평들도 나오고요. 네. 한나라당의 그 야당으로서의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회고록을 썼다. 즉 한나라당이 그 옛날에 야당이었던 때가 있는데 네. 그 야당으로서의 그 한나라당이 잊혀져 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회고록을 썼다. 이렇게 네. 밝히기도 했습니다. 한 번은 여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는데, 그렇죠? 그렇죠. 네. 그때는 네. 그 김영삼 정권 때였으니까, 예. 네, 맞습니다. 이해창 전 총리. 네. 이 1997년, 2002년 두 번의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다. 이렇게 네. 돌리면서도 네. 당시 그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야합의 결과 혹은 이미지와 연출의 승리였다. 이렇게 좀 이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두 차례 그 대선 패배, 전적으로 자신의 그 탓이라는 이해창 전 총리 회고록, 이 뉴스 좀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이 회고록 많이 내네요.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나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. 그러나 아무튼 이게 다 자신의 잘못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다. 이렇게 좀 몸을 많이 낮췄지만 그러나 상대 후보의 승리에 대한 평가에서도 상당히 좀 인색하거나 혹은 뭐 패배하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한 거죠.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? 네, 우선 그 이제 가령 1997년 대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대선 패배의 그 주요 요인이라고 하나 볼 수 있었던 그 DJP 연합이라고 있었죠. 네. 여기에 대해서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는 것인데 진 것은 진 것이며 어설픈 정의나 도덕론은 쓸데가 없다. 네.